1997년 내가 태어났다. 어릴 때 나는 조용한 편이었다. 한 가지 특이한 버릇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항상 물통을 가지고 다녔다. 실제로는 물을 거의 안 마시는 편이다. 일종의 정신병 같은 거다. 오죽하면 체육 시간에도 항상 물통을 가지고 가서 야외로 나가거나 이동 수업이 있으면 너무 불편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속이 자주 울렁거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조 증상이었던 것 같다. 따지고 보면 물통을 들고 다니는 버릇도 이런 울렁증에서 비롯됐다. 건강, 집안 상황 등 여러 이유로 중학교 3학년 때 검정고시를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집중이 훨씬 잘 되는 편이었고 이런 성향을 일찍 깨달아서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했다. 그때 주변 친구들은 말렸는데 우리 부모님은 별말 안 하셨다. 신기할 정도로 무반응이었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주셨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때의 선택은 내 인생에서 잘한 일 세 손가락 안에 든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서 검정고시 역시 혼자 책 보면서 독학으로 공부했다. 평균 90점대 중반으로 17살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남들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나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해버리니 너무 나태해졌다. 17살에 수능을 보긴 봤는데 공부를 거의 안 한 상태로 봤다. 수능장에서 영화 같은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오신 거다. 내가 검정고시 본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말렸었는데 중3 담임과 학생에서 불과 1년 후 수능 감독관과 수험생으로 다시 만난 게 신기하고 뿌듯했다. 선생님도 나를 알아보셨는지 시험지 걷어간 후 짧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다. 공부를 안 하고 봤던 수능이라 결과는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1년 후 수능을 다시 봤다. 지금 생각하면 아까운 게 검정고시도 수시로 갈 수 있는데 나는 정보가 없어서 오로지 수능 점수로만 갔다. 재수를 했는데도 18살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1년 일찍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학원을 안 다녀서 수능도 EBS 보고 독학했다. 대학교는 대충 성적 맞춰서 지방 공립대학교에 입학했다. 공립대라 학비가 엄청 저렴했다. 거기다 4년 내내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대학 다니는 내내 돈 한 푼 안 내고 다닐 수 있었다. 공립대 플러스 국가장학금 조합이라 정말 나라에 감사하다. 그렇게 휴학 한 번 안 하고 4년제를 졸업했다. 4학년 2학기 말에 영화를 보고 삘 받은 나머지 종강하자마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경기도로 올라왔다. 졸업식도 하기 전이었다. 어차피 대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독립할 생각이었다.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취업하고 자취방을 얻었다. 전공은 불어불문이었지만 캐드를 할 줄 알아서 그쪽 관련으로 취업했다. 첫 번째 회사는 창호 관련 회사였다. 4달 정도 다녔던 것 같다. 왜 그만뒀는지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제일 기억나는 일화는 내가 엄청 아팠었다.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4일 동안 입원했었다. 태어나서 입원이란 걸 처음 해봤다. 물론 태어났을 때는 제외하고. 사회초년생이라 그런지 이사님이 회사는 걱정 말고 푹 쉬라고 했다. 그랬는데 4달 만에 퇴사하게 돼서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하다. 두 번째 회사는 설계사무실이었다. 금요일에 첫 번째 회사 퇴사하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번째 회사로 출근했다. 위치가 멀어서 자취방도 옮겨야 됐다. 이직과 이사를 동시에 하며 열심히 살았다. 두 번째 회사는 1년은 채우고 싶었는데 7개월 정도 다니고 그만뒀다. 이때 당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주 토해서 식사 시간이 공포스러웠다. 건강도 안 좋고 회사도 집도 낯선 상황에서 기계처럼 일만 했다. 현타가 많이 왔다. 그때 쓴 일기를 읽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두 번째 회사를 퇴사하면서 나는 회사 체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두 번째 회사 다니는 와중에 코딩 공부를 했었다. 물론 독학으로. 퇴사하고 집에서 혼자 뭔가를 만들긴 했는데 혼자 있다 보니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다. 그러다 우연히 창의인재 동반 사업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덜컥 합격했다. 반년 정도 매달 지원금을 받은 덕분에 게임 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잘한 건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다. 덕분에 마지막 성과 발표회에서 상도 받고 엄청 뿌듯했던 기억이 있다. 지원금이 끝나자 다시 백수가 됐다. 그러다 우연히 또 사이트에서 계약직 모집 공고를 보게 된다. 공공기관 계약직이었는데 이것도 기간이 반년 정도 됐다. 합격해서 다녔는데 진짜 다녔던 것 중에 제일 꿀이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과 일하다 보니 나는 권한도 없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됐다. 이 시기에 소설 공모전에 지원했다가 전부 떨어졌다. 동시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소설까지 쓰려니 버거웠다. 소설은 개뿔 남는 건 자격증밖에 없다.
이거라도 합격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경매에 한번 도전했다가 패차했다. 살면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네이버 부동산을 열심히 들락거렸다. 수중에 가진 돈에 맞는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고 집을 보자마자 바로 계약했다. 대학생 때부터 알바하면서 모은 돈,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아픈 와중에 모은 돈, 25살까지 오로지 내 힘으로 모은 돈 전부를 집 사는 데 썼다. 전혀 연고가 없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집 사는 걸 반대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들도 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잘한 선택 하나를 꼽으라면 이때 집 산 것을 꼽을 것 같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집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저렴한 빌라를 산 것도 잘한 선택이었다.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해도 그닥 부담 가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더라도 평생을 은행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욕심부리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26살에는 다양한 일을 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보편화됐을 시기다. 온라인으로 중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이것도 길게 하진 못했다. 회사에 소속된 위탁사업자로 일했는데 강의 준비하는 시간 대비 돈을 너무 조금 벌었다. 가끔 지하철에서 광고하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일했던 데라 반갑다. 사실 이때부터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 나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기에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냥 쉬고 싶었다. 근데 하필 이 시기에 주변에 취준생이나 자격증 공부하는 또래들이 많았다. 나는 내 개인 사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구구절절 말하지 않는다. 그런 성격이 못 된다. 그러다 보니 그들 눈에는 내가 좀 한심하게 보였던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오지랖이 너무 숨막혔다. 주변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점점 사람을 안 만나게 됐다. 나를 설명하는 게 버거웠다. 그냥 잊혀지고 싶었다. 이 시기에 짧게 회사도 다녔지만 솔직히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다. 자격증을 취미로 땄다고 하지만 사실 취업을 염두하고 딴 것도 없진 않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자격증만 땄다.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 따는 것도 그만뒀다. 즐겁기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이다. 10대 때부터 방황을 했었지만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느끼는 불안감은 차원이 달랐다. 그리고 그 방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나는 자주 아프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나는 한 번 흥미가 식은 거에는 두 번 다시 도전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흥미가 생긴다면 모를까 내 기준 재미없는 일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다. 태어난 건 내 선택이 아니지만 뭘 하면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좋아서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들 참으면서 사는 거라고들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다. 앞으로도 나는 싫은 순간이 오면 언제든 도망치면서 살 거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중요한 선택에는 늘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내 의견을 밀어붙였을 때 후회가 없었다. 검정고시도 취업도 퇴사도 내 집 마련도 내 고집을 굽히지 않은 선택의 결과다. 나는 이룬 게 없지만 딱히 뭔가를 이루고 싶지 않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다. 그저 내 맘대로 살다 가고 싶다. 앞으로 내가 할 어떤 선택도 남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지 않다. 이 영상 하나에 담지 못한 다른 이야기들은 나중에 글이나 그림으로 담고 싶다.